2026년 5월 21일 삼성전자가 18일간의 총파업을 예고합니다. 회사 추정 손실은 최대 100조 원. 회사가 손해배상으로 막던 시대는 노란봉투법으로 끝났고 이제 정부의 카드는 긴급조정권 한 장뿐이에요. 한국노동의 새 카드가 한자리에 모인 이 순간을 짧게 정리할게요. 삼성전자는 1969년에 창사했어요. 그 뒤로 거의 60년 동안 그룹의 원칙은 무노조 경영이었습니다. 이건희 회장 시절에는 무노조라는 단어 자체가 그룹의 기둥 가운데 하나로 적혀 있었어요. 한국 최대 기업의 직원들이 50년 넘게 노조 없이 일해왔던 거예요. 2020년 이재용 부회장이 공식적으로 무노조 경영 폐기를 선언합니다. 그 뒤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 줄여서 전삼노가 빠르게 자라요. 2024년 7월에는 첫 총파업이 25일간 이어졌습니다. 창사 이후 두 번째 파업, 사실상 의미 있는 첫 파업이었어요. 무노조 60년이라는 한국 경영사의 한 챕터가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 전삼노는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합니다. 핵심 요구는 성과급 산정 기준의 투명화와 초과 이익성 과급 상한 폐지, 영업이익의 15% 성과급 지급이에요. 회사는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했지만 노조는 일단 파업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회사 측이 추정한 직간접 손실 규모는 최대 100조 원이에요. 반도체 라인은 한번 멈추면 다시 정상 가동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서 파업 하루의 비용이 1조 원 단위로 잡힙니다. 한 기업의 파업이 한국 GDP의 한 자릿수 %를 흔든다는 계산이 나온 거예요. 예전엔 회사의 가장 강력한 카드가 손해배상 청구였어요. 파업으로 손해가 생기면 노조와 조합원 개인에게 수십억 원의 배상을 청구해 파산시키는 식이었습니다.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 자체가 2014년 쌍용차 노동자들의 손배폭탄을 갑자고 시민들이 노란봉투에 돈을 넣어 보낸 데서 나왔어요. 노란봉투법은 2023년 11월과 2024년 8월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제의 요구건으로 매번 폐기됐어요. 결국 2025년 8월 24일 새 국회에서 세 번째로 통과합니다. 9월 9일에 공포됐고 2026년 3월 10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어요. 12년 동안 노동계가 외친 한 법안이 마침내 작동을 시작한 거예요. 법안의 핵심은 네 가지예요. 첫째, 사용자의 범위를 원청까지 확대했습니다.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길이 열렸어요. 둘째, 노동조합 결격 요건이 축소됐고 셋째, 노동쟁의 대상이 임금뿐 아니라 경영상 결정까지 확대됐어요. 넷째가 핵심인데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회사의 손배 청구가 광범위하게 제한됩니다. 회사의 손배 카드가 막힌 지금 정부가 손에 쥐고 있는 카드가 긴급조정권이에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 16조에 근거합니다. 쟁의행위가 국민 일상이나 국가 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예외적 조정 절차예요. 발동되면 파업을 즉시 멈추고 30일간 다시 파업을 못합니다. 긴급조정권을 무시하고 파업을 강행하면 노조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노조 간부부터 표적이 되고 일반 조합원도 무단 결근으로 해고될 수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막은 건 회사의 손배카드지만 형사처벌과 해고는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래서 한국 파업사에서 긴급조정권 발동된 뒤 끝까지 무시한 사례는 사실상 없습니다. 긴급조정권은 1963년에 신설됐지만 발동된 건 단 4번뿐이에요.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의 첫 발동, 사흘 만에 합의가 됐어요.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에는 단 하루 만에 임금 협약이 타결됐습니다. 2005년에는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때 각각 발동됐고 그때는 노사가 끝까지 합의 못해서 직권중재로 단체 협약이 결정됐어요. 여기서 두 카드가 충돌해요. 노란봉투법은 노조가 파업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환경을 바꿔줍니다. 회사가 손배로 압박하는 길을 막아둔 거예요. 그러면 회사 정부가 손에 남는 마지막 카드가 긴급조정권입니다. 다만 긴급조정권은 발동 자체가 엄격한 요건이라 정부 입장에서도 함부로 쓸 수 있는 카드는 아니에요. 지금 노조와 회사는 협상 테이블과 D-Day 사이를 오가고 있어요. 고용노동부 장관은 막판 중재를 위해 양측 경영진과 면담을 진행 중이고 정부는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어요. 노란봉투법 시행 첫 해 첫 대형 파업이라는 점에서 이 한 사건의 결과가 앞으로의 한국 노사관계 전체의 기준점이 되고 있습니다.